코스피 200을 좀 더 보면 두산이 오늘 21% 올랐네요. 이것도 강연회 때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어요? 필에너지가 상장될 때 필옵틱스가 급등하는 모습들. 근데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신규 상장 전날까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 기업 분할 종목들이 오를 때 어떤 종목들이 기업 분할할지 찾는 것처럼 필에너지가 상장될 때 필옵틱스가 급등하는 걸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신규 상장하는지를 찾는 연습들. 그래서 그렇게 관련주를 뽑았던 종목이 오늘 종가는 10% 올랐고 장중 20%까지 오르는 종목이 나온 게 아시죠? 공부 한번 해보세요. 멤버십 회원님들은. 다 그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세무사님은 종목을 시가총액 비교법으로 하나요? 상승률 매매기법으로 하나요? 뭘로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연상법으로 할 때가 제일 많아요. 기업 분할 관련주가 오르네? 기업 분할 관련주 뭔지 찾아보고. 신규 상장주가 요즘 괜찮네? 신규 상장주 뭔지 찾아보고. 전고체 배터리가 좋아? 근데 뭐가 올랐어? 주변 주들은 뭐지? 이런 식으로 뭐가 올랐을 때 뭐가 오르고 이런 연상법이 좋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많은 분들이. 주식 잘하고 금액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었거든.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내 손에 뭐 하나 잡은 게 있어갖고. 뭐예요? 이게 뭐냐? 바퀴벌레 잡았어. 사무실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퀴벌레가 기어다녀서 되겠어? 깜짝 놀랐어요. 너 연기 잘한다. 내가 카메라 켜전에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놀래? 벌레가 있네. 벌레가 있네. 네. 막 기어다니네? 대박. 아니, 사실은 라이씨 몰래 손에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씨가 나한테 대표님 손 안에 뭐야? 그래갖고 이따 보여줄게 하고서 안 보여줬거든요. 찐으로 놀랐네요. 여러분들 좀 징그럽죠? 이거 왜 갑자기 했냐면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이제 2년, 만으로 2년 훨씬 넘게 했죠. 근데 처음에는 정말 5,000명, 10,000명 이렇게 있을 때 뭐라도 누기를 끌고 싶어서 이런 아이템이 매일 하나씩 등장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역에 1,000원짜리 파는 데가 뭐지? 다이소, 그리고 아트박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아이템들 있으면 꼭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오늘 서랍장 정리를 하다가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서랍장 정리하려고 서랍장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생긴 모자, 연필 막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있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서 라이씨를 골탕 먹여야지 했는데 제대로 됐네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북클럽 책 선정해서 하는 거 아시죠? 이번 달 책이 7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생각에 관한 생각? 노벨 경제학상 최초로 경제학자가 아닌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더욱더 화제가 됐던 교수님이 쓴 바로 책인 생각에 관한 생각. 영어로는 Thinking Fast Slow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생각하기, 늦게 생각하기. 그 책의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에요. 우리 머리에는 두 가지의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 시스템이 있대요. 시스템 1은 빨리 생각하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2는 이상하다 하면서 생각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99단 326, 3359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근데 3856 곱하기 2044는 하면 시스템 1이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어림짐작, 편향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주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 목요일 날 북클럽 때 하려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게 있었어요. 볼펜을 이렇게 울고 있을 때랑 이렇게 울고 있을 때랑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이렇게 울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울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그래서 아까 바퀴벌레로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실하고. 자, 오늘 거래소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0.93% 상승 2632.58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갭상승 나왔거든요. 진짜 갭상승의 음선이면 갭매꾸러 갈 확률이 높아졌었는데 또 양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2650 돌파 도전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만약에 2650을 도전해서 성공한다면, 그 다음 수치는 2700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인데, 내일 돌파할지, 못할지는 또 내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단은 음선 안 나온 게 다행이다. 코스닥 지수 또한, 코스닥 지수는 이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못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 한 거죠. 우리 회사의 이제 룰상. 왜냐면은 제가 월화수목금 매일 하다가 사실 저도 좀
힘든 날이 있고 뭐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몽당연필님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몽당연필님이 픽스로 된 거고, 또 월화수목 중에 제가 정말 바쁜 날은 또 하루 더 부탁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제 기억엔 월화수목 다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금요일은 몽당연필님이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3.39% 그리고 오늘 2.43%에서 지금 이틀 급락 나온 게 거의 뭐 회복이 될 만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비정상의 정상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야,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떨어져야지 정상이고 올라야지 비정상이냐? 아니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코스닥 지수가 1%, 1.5% 오르는데 상승 종목이 50개, 하락 종목이 1,500개. 그게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번 볼까요? 코스닥 상승 종목이 1120개, 하락 종목이 390개. 정상이잖아요. 또는 거래소 상승 종목이 715개, 하락 종목이 180개. 정상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그때 비정상이라고 말했던 건 거래소 지수와 또는 코스닥 지수와 등락 현황이 너무 괴리가 컸었던 거로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렇게 특정 종목들에 대한 쏠림 현상, 2차전지 특정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왔던 LS 그룹주, 이런 그룹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지수는 대형주가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은 5배, 10배가 더 적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쏠림 현상이 지금 그럼 해소가 됐냐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 과정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타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보면 탑30에 포스코 그룹주하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결국은 지수가 오를 때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정상이고, 지수가 떨어질 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수가 올라도 오르고 떨어져도 오르고 매일매일 오르면 오늘 10,000원짜리가 뭐 1년 있으면 100만 원 갈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오르더라도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가 정상인 거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지수 그래프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탑다운상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 특히나 코스닥보다 거래소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2650을 돌파를 하면 2700까지 갈 거야. 근데 2650 돌파 못하면 좀 더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야. 그 분기점은 내일이 되겠죠. 오늘 양선 나오면서 갭상승 나왔으니까 내일 갭상승을 메꾸기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그 갭상승을 등에 업고 내일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상승이 나올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는 1% 하락, 7만원 살짝 깼고요. LG에너지솔루션 3% 상승, SK하이닉스 3.5% 하락. SK하이닉스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못했지만 목요일날과 금요일날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3% 정도의 하락은 저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정도의 하락이라서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좋나요? SK하이닉스 정도 차트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반도체 소부장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HBM 관련주들, AI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가 3% 상승, 포스코 퓨처엠이 3% 상승, 그런데 네이버가 7% 상승. 이런 부분이에요.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게 2차 전지만 막 갈 때는 다 파란색이었는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만 막 10%, 20% 오르고 다 파란색. 근데 완화됐잖아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3%, 포스코 퓨처엠 3%인데 네이버가 7% 올랐잖아요. 그죠? 네이버 그렇게 안 움직이던 게 완화의 첫째 날인 목요일날 오르고 금요일날 조정받는 것 같더니 오늘 또 한 방 치고 나왔죠. 그러면 네이버는 왜 올랐을까요? 어제 제가 강연회를 했었죠. 그저께. 토요일날 강연회를 했고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서 또 일요일날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일요일날 영상을 올리면 미리 좀 예습도 하고 월요일 장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요일날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님 루키게임 이상 분들은 영상을 뭐 일요일 또는 오늘 보셨을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 무료 유튜브 또는 제 월간 강의 또는 제 밸런스드 아카데미에서의 종목 선정반의 공통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을 25년을 했는데요. 야, 너 뭘로 돈 벌었어? 기억 안 납니다. 25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종목으로 돈을 벌었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돈 벌었어? 무슨 기법으로?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박자가 좋은 종목, 삼박자 투자법 또는 신고가 치고 있는 신고가 투자법 또는 짝짓기 매매법 그런 걸로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드 아카데미 카페에는 상승률 매매 기법, 짝짓기 매매 기법 잘하라고 탑 30도 올려드리고 제가 늘 종목 선정할 때는 재무제표가 좋네요, 차트가 좋네요, 재료가 좋네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달 영상 보신 분들도 그런 팁을 가져가셨다면 오늘 올라간 종목 중에서 우와 토요일날 강의할 때 다 말한 건데라는 게 꽤 많이 섞여 있죠. 뭐가 일단 네이버 16종목 중에 제가 네이버를 선정하진 않았지만 네이버의 AI 챗 관련한 종목들이 뭐뭐뭐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막 상한가도 나오고 또는 뭐 5% 상승, 8% 상승이 막 나왔죠. 근데 실제 네이버까지도 7%가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주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LS 다음으로 SK가 정지됐나요? 막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SKI 테크놀로지 또는 SKC 뭐 이런 종목들이 화요일 날까지 가다가 목금 이렇게 꺾이면서 SK 관련주들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또 올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에서 전고점 근처까지 간 제일 강한 종목 같아요. 코스피 200을 좀 더 보면 두산이 오늘 21% 올랐네요. 이것도 강연회 때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어요? 필에너지가 상장될 때 필옵틱스가 급등하는 모습들. 근데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신규 상장 전날까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 기업 분할 종목들이 오를 때 어떤 종목들이 기업 분할할지 찾는 것처럼 필에너지가 상장될 때 필옵틱스가 급등하는 걸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신규 상장하는지를 찾는 연습들. 그래서 그렇게 관련주를 뽑았던 종목이 오늘 종가는 10% 올랐고 장중 20%까지 오르는 종목이 나온 게 아시죠? 공부 한번 해보세요. 멤버십 회원님들은. 다 그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세무사님은 종목을 뭐 시가총액 비교법으로 하나요? 뭐 상승률 매매기법으로 하나요? 뭘로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연상법으로 할 때가 제일 많아요. 기업 분할 관련주가 오르네? 기업 분할 관련주 뭔지 찾아보고. 신규 상장주가 요즘 괜찮네? 신규 상장주 뭔지 찾아보고. 전고체 배터리가 좋아? 근데 뭐가 올랐어? 그 주변 주들은 뭐지? 이런 식으로 뭐가 올랐을 때 뭐가 오르고 이런 연상법이 좋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많은 분들이. 주식 잘하고 금액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었거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에서 성공하는 기법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또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고 그 어떤 분야에서든 연상법이든 뭐 재무제표 분석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수익이 납니다. 제가 선물옵션 1년 결과치도 보여드렸잖아요. 지수가 10% 오를 때 선물옵션으로 40% 수익 나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부동산으로 10년 동안 30배 오른 집 좀 갖고 와보라고 내 앞에. 10년 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300억 되는 아파트 있으면 제 앞에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런데 2년에 2배씩 나면 10년에 30배가 나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수익 내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종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법이 중요한 거고 그 기법들에 의해서 최근 움직임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산 21% 올랐고요. 금양 말씀드렸던 추목 이틀 급락 나왔던 2차 전지들 금요일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반등을 주는데 저 전고점의 한 절반까지 대부분 온 것 같아요. 저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번 주가 관건인데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늘 이 정도에서 위로 아래로 어느 쪽이 더 열려 있을까를 보는데 아직은 저는 사실은 못 뚫을 확률이 당장 저거를 뚫을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어요. 90%의 확률로. 틀리면 내 예측이 틀렸는 거죠. 근데 예측이 맞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25년 동안 주식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측을 계속 해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고정관념으로 야 이거는 3년 동안 뭐 10배가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다고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때그때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게 저는 주식 투자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숙명.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정말 너무 빨리 바뀝니다. 3년 전, 5년 전에는 이런 세상이 진짜 올까라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너무 빠르니까. 그 빨리 바뀌는 세상에 실제 주식들은 더 빨리 반영이 돼요. 부동산 시장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보다 주식시장이 훨씬 빨리 반영돼요. 6개월, 1년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아직 10원도 안 내렸는데 지수가 안정을 찾는 게 뭐 연말쯤이면 내리지 않겠어? 아니면 내년 초에 내리지 않겠어? 뭐 그러면서 지수가 지금 안정을 찾는 거잖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반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 박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의 상승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 미포, 조선을 포함한 조선주들. 유한양행을 저는 그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좋은 차트로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차트고 실적도 좋고 거기에 플러스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에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에서 차트 좋은 애들 좀 찾을 필요가 있다.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AI. 오늘의 움직임에서는 우리가 4개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AI. 2차전지는 이미 뭐 다 알려져 있고,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HBM 또는 AI 반도체. 제약바이오에서는 요즘 비만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비만. 여태까지 뭐가 움직였어요? 의료 AI 또는 피부 관련. 근데 비만 관련이 요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AI는 뭐가 움직였어요? AI는 그동안 의료 AI 또는 AI 반도체, 오늘 AI 소프트웨어들 움직였어요. 솔트룩스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 이유는 뭐다? 네이버 때문이에요. 알체라, 솔트룩스 이런 애들이 움직인 이유가 네이버 때문이다. 이렇게 왜 이 산업에서 어떤 애들이 움직였지? 지금 뭐가 핫하지? 오늘 월요일 하루 만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요 정도까지가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의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1조 정도예요. 1조보다 많은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많은 종목들이 5개가 나왔어요. 5개.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계속 거래대금 1위거든요. 특히 지난 수요일날 거래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8조였어요. 8조. 그럼 오늘 거래대금은 2조예요. 2조. 거래대금이 왜 중요하냐면 저 8조의 거래대금을 뚫기 위해서 8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보통 우리가 올라갈 때 거래를 수반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거래가 많이 수반돼야 돼요. 올라가지 않을 땐 조정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당연히 조정권이니까 거래가 2조 정도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 고점 76만 원을 뚫기 위해서는 또 8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파워가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좀 기간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최고 거래가 터졌던 지난주 화요일보다 한 3, 4일 동안 지금 거래가 줄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전고점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로 53만 4천 원 대비 이제 41만 원. 또 그 거래대금 역시 저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5분의 1 토막 난 것 같은데 그 거래대금이 금양 말씀드렸고 네이버 말씀드렸고 포스코 퓨처엠 SK이노베이션 다 아까 시가총액 상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의미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에서 약간 대장주적 성격이 있는데 오늘 1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거래대금 상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찾아봤고요. 등락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 등락 현황에서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신규 상장주인가? 아니요. 기업 분할 관련주죠. 기업 분할 관련주. 동국제광도 역시 기업 분할 관련주 같이 움직이네요. 그 다음 알체라 말씀드렸죠.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지분을 갖고 있는 네이버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효성중공업, 이런 차트는 진짜 날아가는 차트네요. 효성중공업 상한가. 솔트룩스 아까 말씀드렸죠. 솔트룩스 AI 관련주에서 작년에 AI 움직일 때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다가 솔트룩스 움직이고 코난 테크놀로지 움직이고 뭐 요런 애들 쭉쭉쭉 움직일 때 제가 코난 완전히 시작할 때부터 한 5배 오를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자, 그 다음 두산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뭐 실적 좋아지고 이런 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계속 말씀드리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들. LNK 바이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의료 AI 쪽에서 나아가서 진단 AI에서 나아가서 신약개발 AI 뭐 이런 쪽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개발 AI 쪽.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얘는 진짜 완전히 죽었다가 좀 거래가 터지는데 아마도 최근에 좀 코로나가 뭐 좀 재확산 조짐이 있고 뭐 좀 그런 얘기 좀 들리더라고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럼 뭐 코로나인지 너무 요즘 감기랑 좀 막 헷갈리니까. 그렇다고 또 검사도 안 받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감기 같은 코로나 요즘 좀 유행이 되고 있다. 셀바스 AI, 아까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대장으로 갈 때 같이 움직였던 셀바스 AI.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들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그리고 조선내화에서 알 수 있듯이 뭐 기업 분야 관련주들, JW 중해제약도 제약 관련주죠. 그래서 유한양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발 관련주. 그럼 이렇게 보면은 4개 정도의 산업 테마가 가장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주도주였던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랑 막 쌍벽을 이루면서도 좀 2차 전지보다 약하고 강하고 했던 2차 전지가 막 죽을 때 가장 강하게 치고 갔던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소부장이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의료 AI 또는 신약개발 AI 또는 아예 유한양행이나 JW 중해장 이런 약을 만드는 회사들, 특히 비만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또는 로봇. 오늘 솔토룩스, 셀바스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대형주에서 네이버가 움직인 거에서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강연회 할 때 16종목 그리고 8개의 성장 산업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일단 이 4개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저는 언제나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AI, 로봇 이런 애들은 굉장히 자주 넣죠. 왜냐하면 제가 쓴 책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하랍니다. 그래서 성장 산업의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을 정확히 지킨다면 시장 수익률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도 오르고 등락 현황도 좋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10개라면 한 7개 정도는 오른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줄까지 100억 부자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유세무사 부자 공식치 않았는데.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